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경기는 8월 17일 수요일에 있는 K리그 2부 두 경기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광주 대 전남, 경남 대 대전, 8월 17일 수요일에 19시, 저녁 7시에 시작하는 두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승부식 고배당 픽을 매일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광주부터 한번 분석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광주는 현재 18승 8무 3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총 경기 29경기에 18승 8무 3패 45득점 23실점을 기록 중이고요. 홈에서는 15경기 12승 1무 2패에 24득점 11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도 흐름이 좋은데요. 3승 2무 5득점으로 아직까지 실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안산 최근 13일에 안산 경기에서 0대0 원정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3연승을 끊기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아산, 대전, 부산하고 이제 원정에서 이제 다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으로 굉장히 기세가 좋았죠. 지금 광주는 이제 1부 리그에서 지난 시즌 2부 리그 K리그 2로 이제 강등이 됐지만, 이제 이정효 감독 선임과 함께 올 시즌에 계속해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 광주입니다. 45골 23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득실점으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광주입니다. 이제 외국인 공격수 헤이스가 9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최다 득점자에 올라있고, 엄지성 선수, 허율 선수도 6골씩 넣으면서 팀 공격을 같이 이끌고 있는 팀입니다. 보통 포메이션은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측면 윙백들이 빠르게 공격에 가담을 한 뒤에 컷백이나 크로스를 올리는 게 주 공격 루트입니다. 자, 엄지성, 헤이스 선수들이 측면 돌파에 능한 선수들이고, 수비수를 제친 뒤에 시도하는 강력한 중거리 슈팅 또한 굉장히 광주의 위협적인 무기 중에 하나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가 가능할 정도로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수비 시에도 빈틈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8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3연승을 달렸지만 안타깝게 안산전 원정에서 이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연승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산드로 선수, 헤이스 선수, 이렇게 외국인 주포 선수들의 체력을 아꼈다는 점, 그리고 에이스들이 주말 경기에 쉰 만큼 주중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전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은 총 28경기에 4승 13무 11패 27득점 38실점으로 지금 현재 10위에 위치해 있는 팀이고요. 원정 같은 경우에는 14경기 2승 4무 7패 이거 12득점입니다. 12득점 21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이제 5경기에서는 3무 2패로 아직까지 5경기 승이 없는 상태고, 3득점 7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는 13일 안양과의 홈 무승부, 그리고 부천에서 1대1 홈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안산하고 김포한테 이제 패배를 당하면서 총 3무 2패를 기록 중인데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FA컵 결승에서 대구FC를 꺾고 우승을 거두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을 했었죠. 하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정재희, 박찬용, 사무엘, 이종호 등 우승의 주역들이 떠나면서 전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이제 플라나, 박인영, 카차라바, 한호강, UAE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했지만 그 전력에 비해서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챔피언스 리그도 조별리그를 탈락을 하면서 기대에 이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진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정경준 감독이 팀을 떠났죠. 이제 새롭게 온 이장관 감독이 주의봉을 잡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무승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7무 3패를 거두면서 감독 교체 후에도 10경기 무승 행진 중입니다. 전방에서 이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그래도 임찬울이 이제 부천전과 안양전에서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4골에 그친 최전방 공격수 박인혁이 빨리 득점력을 끌어올려야 어느 정도 해결책이 보일 것 같은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플라나는 최근 후반전에 조커로 기용이 되면서 이제 플라나 역시 올 시즌 5골을 넣었고 개인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이제 이 박인혁 선수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득점을 넣어야 조금 흐름이 어느 정도 돌아오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발로텔리도 안양전에서 모처럼 출전을 했고요. 이제 외국인들의 공격수들 활약이 후반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최근에는 이제 4-4-2 포메이션에서 4-2-3-1 전용으로 포메이션을 바꾼 뒤에 득점이 조금 더 올라간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 저의 경기 양상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팀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1승 1무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 팀이나 전력이 분위기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산드로, 헤이스 등 외국인 주포들의 체력도 아꼈고 주중 경기에는 선발로 나오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도 무승 행진을 끊기 위해서 굉장히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의 경기력은 지금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경기력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광주의 승을 초안으로 보고요. 최근 두 번 맞대결에서 1대0, 1대1 두 번 다 언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의 양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초안 분석은 광주 승에 2.5 언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하고 전남 경기 봤고요. 다음은 이제 경남하고 대전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남입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28경기 10승 8무 10패에 49득점 44실점을 기록 중이고요. 홈에서는 14경기 5승 3무 6패에 24득점 20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3패에 8득점 9실점을 기록 중이고요. 자, 최근에는 14일날 김포와의 경기에서 1대3 원정승을 거뒀고요. 그 전에는 안양하고 부천 홈패 원정패 이렇게 패배를 두 번을 당했고, 안산하고 2대1 홈승, 그리고 아산하고 0대1 홈패배를 당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을 6위로 이제 마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설기현 감독 체제로 이제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초반에는 무승 행진이 조금 길어지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근데 4월부터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부상해서 복귀를 하고 그 후부터 이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윌리안, 에르난데스, 티아고로 이어진 브라질 3인방이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였고 하지만 이제 윌리안하고 에르난데스가 여름에 이적 시장을 통해서 대전 시티즌과 인천 이렇게 이적을 하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을 했죠. 대신에 엘리아르도, 카스트로 등을 영입을 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을 다시 채웠고요. 팀 내 최다 득점자는 티아고며 이제 무려 16골을 지금 넣어주면서 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티아고 선수. 이제 신장이 큰 엘리아르도와 티아고 투탑을 내세워서 굉장히 위협적인 공중볼 공격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강진 선수나 이재명 선수, 이준재 등 크로스가 뛰어난 선수들도 이제 측면에 포진해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천과 안양의 연이어 패배하면서 연패에 빠졌지만 지난 김포의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27경기 14승 8무 5패에 45득점 30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원정에서는 13경기 5승 3무 5패에 14득점 14실점을 기록 중이고요. 최근 5경기 흐름이 좋은데요. 4승 1패에 10득점 3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지금 14일하고 7일날 아산하고 부산한테 홈에서 2대1 3대0 승리를 거뒀고요. 광주한테는 아쉽게 1대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서울하고 안산한테 3대1 2대0 홈승을 거두면서 현재 5경기 4승 1패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지만 승격을 눈앞에 두고 강원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결국 승격을 하지 못하고 2부에 남았습니다. 올 시즌은 더욱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스쿼드를 강화를 했고요. 레안드로, 김민균 등이 합류했고 여름에는 카이저, 윌리안, 주세종 등이 합류로 더욱 전력이 강해졌습니다. 역시나 대전 같은 경우는 막강한 공격력이 눈에 띄는데요. 올 시즌 45골을 넣으면서 광주하고 같이 최다 득점팀으로 올라와 있고 카이저가 최전방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힘싸움으로 수비수들을 괴롭히고 이제 레안드로, 윌리안 등 발빠른 선수들이 측면 돌파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주세종, 마사, 임덕근 등으로 이루어진 중원도 상당히 공격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4승 1패를 거뒀고요. 이제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0대1로 패한 점은 아쉽지만 이제 충남 아산과 부산을 잡으면서 연승에 계속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5경기 득점만 10득점을 터뜨리면서 득점력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카이저가 이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포메이션은 3-4-3 아니면 4-5-1 전형을 사용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경기 양상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번 대결은 이제 박빙의 대결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대전이 1승 1무로 우위였고요. 지난 홈경기에서는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경기는 사실 경남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이제 득점력이 좋아서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전력 보강을 잘했지만 그래도 전력상 대전이 우위이고 흐름이 좋은 대전이 어느정도 승점을 따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판단을 해서 초안 분석은 대전 승에 2.5 오버까지 한번 초안 분석 짜보고요. 초안 분석이니까 이제 최종 분석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분석 및 조합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 누구나 무료로 다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K2 리그 2경기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승부식 고배당 픽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문의를 주셔서 무료로 누구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